안녕하세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권호성입니다. 탑C 소프트웨어 영역의 문제풀이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보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귀하가 프로젝트를 파악하고 완수하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공학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는 경력사원으로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으며 다음과 같은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 임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단독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서 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회사의 사정상 적합한 훈련 과정과 업무 파악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제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임자가 남긴 문서는 사용자가 작성한 간략한 요구 명세서와 전임자가 개발하던 소스 코드뿐이며 그 외에는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문제가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나라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어떤 고민이면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풀 수 있는 소프트웨어 공학 방법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현장에서도 기업에서도 많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역공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공학은 시스템의 소스 코드를 분석하고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들과 그들 간의 관계를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요구사항 분석 정보를 재작성할 수 있는 공학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기술을 이용한다면 소스 코드를 분석해서 데이터 사전, 데이터의 흐름, 제어의 흐름, 자료 구조, 개체 관계 다이어그램,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기도 하죠. 절차 명세서, 그다음에 구조도, 스트럭처 차트 등의 정보를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트럭처 차트는 개발자들이 소스 코드의 전체적인 흐름과 콜러라든가 콜리 이런 정보를 알 수 있어 아주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가장 낮은 추상화 레벨, 즉 소스 코드가 되겠죠. 추상화 레벨에서 가능한 높은 수준의 추상화 레벨, 즉 분석이라든가 설계, 그 레벨까지 올라가서 이미 작성된 코드에 대해서 정보를 얻어내고 현재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를 파악한 후에 개발 작업을 계속 수행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공학에 의해 재구성된 정보는 이상적인 수준보다 낮을 수밖에 없지만 현 상황에서는 가장 취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영역 두 번째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8년 나토 컨퍼런스에서 제기된 소프트웨어 위기,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크라이시스라고 합니다. 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시도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재사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죠. 그 중에서도 코드 재사용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방법론이 대두되면서 코드 재사용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제시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는 코드 재사용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서술하고 그 내용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은 이 코드 재사용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드 재사용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장점을 보면은 세 가지의 장점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프트웨어 품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에서 이미 양질의 코드를 재사용했기 때문에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초보자가 작성하는 프로그램도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프트웨어 생산성을 제고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할 프로그램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요. 이미 소프트웨어 재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대해서 아니면 소스 코드에 대해서 테스트를 이미 거쳤기 때문에 테스팅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로 인해서 개발 일정이
단축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품질의 어떤 컴포넌트를 통해서 초보자들에게 어떤 학습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초보자들은 이미 만들어진 코드를 재사용하거나 컴포넌트를 재사용해서 이 프로그램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결과를 내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단점을 보게 되면요. 단점은 장점보다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매우 높은 초기 투자형 비용이 발생되고 부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요구됩니다. 부품의 수가 많아야 재사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초기에 많은 부품을 작성하는데 많은 비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이라도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같은 언어라도 여러 버전의 부품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부품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즉 하나의 재사용되는 코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어에 대해서 여러 버전의 소스 코드를 관리하거나 컴포넌트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재사용에 대한 효과가 반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부품의 수가 많아야 재사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반해서 부품의 수가 많으면 알맞은 부품의 탐색이라든가 검색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요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탐색이라든가 검색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유사한 부품들 중에서 특정한 용도에 맞는 부품을 구분하기 위한 논리적인 어떤 장치를 추가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런 또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용도에 꼭 맞는 부품이 없을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부품을 수정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타인에 의해서 작성된 코드를 이해하고 수정하고 테스트한다는 게 어렵겠죠. 그렇게 되므로 재사용 효과가 크게 줄어 비용 절감 효과라든가 품질 향상의 효과가 기대 이하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술의 발달로 재사용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품의 수가 늘어나게 돼 있고요. 새로운 기술을 지원하는 부품의 수가 반대적으로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비용도 매우 높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사용성이 낮은 부품들을 작성 비용에 비해 재사용으로 저작되는 비용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재사용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품질이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그런 어떤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지만 그걸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의 어떤 효과가 반감이 될 수 있다는 거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코드의 재사용은 생산성의 향상과 퀄리티, 즉 질적인 어떤 재고에서 현실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